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오늘은 미술 시간이에요. 오늘은 미술 24쪽 4단원 눈이 즐거운 세상 풍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눈이 즐거운 세상 풍경은 미술로 바라보기라는 큰 단원의 첫 번째 단원이에요. 자, 그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눈이 즐거운 세상 풍경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주변 풍경을 관찰하고 풍경의 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직접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표현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오늘은 관찰하고 살펴보는 것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풍경 표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교과서 24쪽 맨 위에 생강 열기를 보면은 내바문 고문벽화가 인쇄되어 있어요.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실래요? 이 그림은 과연 어떤 방향에서 보고 그린 걸까요? 이쪽을 보면 나무가 독특하게 누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를 보면 제대로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방향에서 그린 건지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하는 대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미미야, 이 그림을 좀 봐봐. 응? 무슨 그림인데? 응? 뭔가 일반적인 그림과 다른 느낌인데? 얘들아, 안녕? 무슨 그림을 보고 있길래 그렇게 진지한가요? 선생님, 이 그림 좀 이상해요. 연못은 위에서 내려본 것처럼 그려져 있고, 오리와 물고기는 옆모습을 그렸어요. 왼쪽에 그린 나무는 누워있는 것처럼 보여요, 선생님. 그렇죠? 이 그림은 고대 이집트 고분벽화 중 가장 유명한 네바문의 정원이에요. 아, 벽화였구나.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독특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 봤던 그림과 다른 표현 방식이지요. 네, 신기해요. 그렇다면 나무를 포함해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잘 들어보았나요? 레바논의 정원에서는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그려져 있죠. 우리는 오늘 그림을 어떤 방향으로 그릴 건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풍경 표현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풍경을 보고 어느 부분을 그릴지, 원근감을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24쪽에 중간 부분에 엄청 크게 나와 있는 사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풍경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이 풍경을 보면 관찰해 보니까 보이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길과 나무가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네, 구부러진 길인데 멀리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거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에 있는 의자는 좀 커 보이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듯한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앞에 있는 나무는 조금 선명하고 뒤에 있는 나무는 좀 흐릿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또 다른 거 발견한 게 있나요? 네. 앞에 있는 나무는 조금 두껍게 보이는 반면에 뒤에 있는 나무는 점점점 얇아지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네모칸 나와 있는 곳도 관찰해 볼 수 있고, 다른 곳도 관찰해 보았을 때 선생님이 발견한 거 외에 친구들이 더 많은 걸 발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발견한 거를 잘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장면을 보았을 때, 이 중에 어떤 곳을 찾아 그리고 싶은가요? 네, 어떤 친구는 이 첫 번째 네모처럼 점점 줄어드는 길, 나무들을 그리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 네모처럼 점점 줄어들어가는 의자, 그리고 풀, 요런 두 번째 그림 같은 것도 그려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왜 길들은 갈수록 점점 좁아지게 사진이 나왔고 나무도 멀수록 점점 좁아지게 사진이 나왔을까요? 네. 느낌이 오는 친구도 있고 잘 모르겠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오늘 활동을 하나 해보면서 같이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교과서 25쪽에 보면은 첫 번째, 원근감을 표현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라는 것이 있어요. 이 부록은 미술책 뒤에 활동지 79쪽을 살펴보면 있을 거예요. 자, 79쪽 살펴보면 활동지 3, 입체 풍경 만들기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 이것을 잘 오려내어서 지금은 이런 형태지만 오른쪽 그림처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잠시 영상을 멈춰두고 부록을 살펴보면서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정지해주고 만들어 보세요. 네, 잘 만들어 보았나요? 자, 이렇게 여기 부분을 잘라서 세워 보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한번 이 풍경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미술책에 보면은 여기가 잘라지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 아직 세우지 않은 사람은 이 그림과 같이 세워주세요. 네, 다 세우셨으면 지금부터는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도 찍어보고 앞에서도 찍어보고 할 거예요. 혹시 휴대폰으로 듣고 있어서 사진을 찍기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눈으로 살펴보아도 괜찮습니다. 네, 다 찍어보았나요? 자, 그러면 이미 찍혀져 있는 사진으로 선생님은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어디 방향에서 찍은 것 같아요? 어느 방향? 네, 이거는 앞쪽에서 찍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를 살펴보면은 어떤 풍경이 보이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일단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나무랑 건물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 풍경화에서 살펴본 것처럼 앞에 나무는 뭔가 큰데 같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나무는 더 작아 보여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이 뒤에 나무는 앞에 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고 있죠. 네. 그럼 이번엔 옆에서 찍은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살펴보면은 앞에서 찍은 거랑 공통점도 있어요. 앞 옆쪽에서 찍은 거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여기 도로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건물들의 도로가 가려서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더 많은 특징들이 보이는데요. 아까 나무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건물 역시 뒤로 갈수록 점점 작아 보이는 것과 가려져 보이는 부분이 생기게 되죠. 앞에 있는 건물은 크고 뒤에 있는 건물은 작다. 뒤에 있는 건물은 앞에 있는 건물에 가려져 부분만 보인다. 이런 나무와 같은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 나무랑 건물은 종이 이렇게 누워있을 때는 모두 같은 크기였어요. 근데 이렇게 세우고 보는 방향에 따라서 크기와 가려지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건물과 나무, 도로를 선으로 한번 이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나무의 이 부분, 똑같은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어주는 거랑 건물의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이렇게 쭉 이어주는 거랑 이런 식으로 같은 부분을 선으로 이어주면 결국에 이 선들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특징이 있어요. 아, 이렇게 보는 방향에 따라서 크기와 가려지는 게 다른데 같은 곳을 이으면 결국에 한 선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이 활동지는 잠시 두고 위트릴로 작품 코르테 거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을 보면은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활동지와 공통점이 조금 많아요. 어떤 공통점들이 있어요? 네, 나무도 갈수록 작아지고 있고, 네, 건물 역시 점점점 뒤로 갈수록 작아져요. 또 거리도 점점 좁아지는 듯한 느낌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선으로 한번 약 그려봤을 때 결국 이것들도 하나의 점에서 만나는 특징을 볼 수 있어요. 그려진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무나 건물 등 물체의 연장선을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바로 선을 이용한 원근법이라고 해요. 원근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한 것처럼 거리에 의해서 이렇게 먼 곳에 있는 거는 작게, 가까운 곳에 있는 거는 크게 보이는 것을 원근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선으로 이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듯한 성질이 있는 것을 선을 이용한 원근법이라고 해요. 자, 교과서에 보면은 25쪽 중간쯤에 선을 이용한 원근법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지금 투시 원근법이라고 써 있는데 투시 원근법은 선 원근법이라고도 해요. 네, 이렇게 원근법을 이용해서 먼 곳에 있는 걸 작게, 가까운 곳에 있는 걸 크게 그리면 비록 종이는 2차원이지만 3차원 입체를 2차원 종이에 표현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겠죠. 그리고 요거는 그냥 말해주는 건데 요렇게 선을 이용한 원근법, 선 원근법을 했을 때 한 점에서 모이는 이 점, 요것의 이름도 있기는 해요. 요것의 이름을 소실점이라고 해요. 물체의 연장선이 멀어질수록 작아지고 한 점에 모이게 되는데 이것을 소실점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25쪽 아래 보면은 원근법은 원근법인데 어떤 원근법이 있어요? 네, 농담을 이용한 원근법이 나와 있죠. 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책에 나와 있지만 색깔이나 명암에 짙고
옅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짙고 옅음을 통해서 먼 것과 가까운 것이 잘 표현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앞에 있는 나무들을 먼저 볼게요. 앞에 있는 나무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상당히 진하게 칠해져 있죠. 그럼 뒤에 있는 거를 볼게요. 네, 이 나무는 그냥 딱 봐도 앞에 있는 나무보다 엄청 옅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크기도 점점 얇아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농담, 짙고 옅음도 점점 달라져서 뒤쪽으로 갈수록 옅어지는 걸 통해서 거리감, 원근감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다양한 원근법들이 존재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선을 이용한 원근법, 농담을 이용한 원근법에 대해서 작품을 통해 살펴봤어요. 위트리로 작가의 코르테 거리와 호크니 작가의 무제를 살펴보면서 보는 방향에 따라서 또는 앞과 뒤에 있음에 따라서 이렇게 농담이나 크기가 달라지는 걸 잘 살펴보았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배운 노트에는 원근감에 대한 것, 작품을 보고 느낀 점, 이런 거 등등등을 정리해서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미술 시간 이렇게 마칠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